신생아 때 수면 교육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 이후 수면 교육이 퇴행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면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낄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리불안을 극복하면서 수면의 습관을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도 얼마 전에 돌이 지났는데요. 첫째를 키운 경험으로 지금 둘째도 수면 교육을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면 교육에 대해서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꾸준하게 수면 교육을 계속해온 덕분에 아이 스스로 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깰 때는 가끔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아주지 않고 다시 눕혀서 다독여주거나 옆자리에서 있어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성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변수도 많이 생길 시기이기도 합니다. 돌이 지나면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로 인한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먼저 신체적 발달로 아이는 잠이 깼을 때 잠자리를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탈출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해결법은 훈육입니다. 물론 훈육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훈육을 통해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단호하게 안 돼,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들은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분위기로 상황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단호하게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분위기를 통해서라도 알아들 수 있게끔 무게감 있는 목소리나 억양을 덧붙이면 좋겠죠. 아이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탈출하면 다시 높여서 수면 교육을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지금 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탈출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두어서 수면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훈육을 통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아이가 이해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심지어 뛰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리 근육을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건데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깼을 때 다리 마사지를 하면서 달래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리불안을 느낄 시기입니다. 분리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나타나고 그래서 엄마를 계속 부르면서 오는 경우가 많겠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한테 훈육은 큰 도움이 되지만 억지로 무섭고 불안한 환경에 두는 것은 정말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빠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곁에 항상 있어 줬습니다. 훈육을 통한 학습과 아빠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아이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정되게 스스로 잠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고 재우거나 계속해서 팔베개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보세요. 아이들마다 시간과 기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분명 아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 이후 수면 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유쾌하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신다면 놓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